폭우가 서울을 삼켰다. 17살 민재는 젖은 머리칼 사이로 흘러내리는 빗물을 닦아내며 교회 문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심장은 두려움과 분노로 쿵쾅거렸다. 너 같은 놈은 이곳에 있을 자격이 없다. 목사 석현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렸다. 그의 얼굴은 성경책을 든 손만큼이나 굳어 있었다. 민재는 떨리는 입술로 반항하려 했지만 목사의 차가운 눈빛 앞에서 말문이 막혔다. 하나님은 너를 용서하지 않아. 석현은 문을 쾅 닫았다. 민재는 비에 젖은 채로 거리로 내쫓겼다. 교회의 따뜻한 불빛은 그의 등을 비추며 점점 멀어졌다. 민재는 골목길을 비틀거리며 걸었다. 그의 가슴은 아팠다.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람이 남자였다는 이유만으로 그는 가족도, 친구도, 믿었던 교회마저 잃었다. 17의 나이에 세상은 그를 버렸다. 그때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민재야. 젊은 여성의 목소리였다. 지은이었다. 교회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28살의 그녀는 우산을 들고 민재에게 뛰어왔다. 여기서 뭐해? 왜 이렇게 젖었어?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지은 누나. 나. 쫓겨났어. 민재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감췄다. 지은은 말문이 막힌 듯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민재가 교회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심할 줄은 몰랐다. 일단 내 집으로 가자. 지은은 망설이다 우산을 민재 위로 들어 올렸다. 너 혼자 두고 싶지 않아.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비바람 속에 있었다. 교회의 십자가가 그의 등 뒤에서 희미하게 빛났다. 그 빛은 따뜻함이 아니라 차가운 배신의 상징이었다. 민재는 지은의 작은 원룸으로 들어섰다. 방은 작았지만 따뜻한 조명과 책으로 가득한 선반이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지은은 민재에게 마른 옷을 건네며 말했다. 여기서 지내. 내가 도울게. 민재는 고마웠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이 남아 있었다. 누나는 왜 나를 돕는 거지? 나 같은 애 다들 싫어하잖아. 지은은 한숨을 쉬며 민재 옆에 앉았다. 민재야. 세상엔 너를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 나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야. 나한테도 비밀이 있거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재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은의 눈에는 말하지 않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민재는 지은의 집 소파에서 잠을 잤다. 비는 여전히 창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그를 두렵게 하지 않았다. 적어도 오늘 밤은?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지은과 함께 아침을 먹었다. 지은은 민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았다. 그녀는 교회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한 지 몇 년 되었지만 사실 그녀도 교회의 엄격한 규율에 회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난 신앙을 사랑하지만 사람을 판단하는 방식엔 동의하지 않아.
그녀는 커피잔을 손에 쥐며 말했다. 민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남자라는 사실을 처음 깨달았을 때의 혼란을 떠올렸다. 그건 죄가 아니었다. 적어도 그의 마음은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세상은, 특히 교회는 그를 죄인으로 만들었다. 민재야. 넌 아직 어리지만 강해. 지은이 말했다. 너 자신을 믿어. 그리고 꿈이 있으면 절대 포기하지 마. 꿈. 민재는 그 단어를 곱씹었다. 그는 건축을 사랑했다. 어린 시절부터 종이에 건물 스케치를 그리며 시간을 보냈다. 교회의 높은 천장과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을 보며 언젠가 자신만의 건물을 설계하고 싶다고 꿈꿨다. 하지만 지금 그는 길거리에 내몰린 소년에 불과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민재는 중얼거렸다.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지금은 몰라도 언젠가 알게 될 거야. 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민재는 지은의 집에서 며칠을 보냈다. 그는 낮에는 도서관에 가서 건축 관련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밤에는 지은과 함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은은 민재에게 대학 입시를 준비하라고 조언했다. 넌 할 수 있어. 내가 도울게. 하지만 민재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 없는 세상에 분노했다. 그리고 그를 내쫓은 목사 석현에 대한 원망은 점점 더 커져갔다. 그러던 어느 날, 민재는 도서관에서 우연히 건축 잡지를 펼쳤다. 그곳에는 서울의 오래된 교회를 리모델링하는 프로젝트 공모전 소식이 실려 있었다. 민재의 심장이 뛰었다. 그는 그 순간 결심했다. 언젠가 그는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그 교회. 그를 내쫓은 바로 그 장소에서 시작될 것이다. 민재는 도서관의 낡은 책상 위에 공모전 전단지를 펼쳐놓았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교회 리모델링 프로젝트. 그것은 단순한 공모전이 아니었다. 민재에게는 복수이자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기회였다. 이걸로 시작할게. 민재는 지은에게 전단지를 보여주며 말했다. 지은은 그의 결심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좋아. 민재야. 같이 준비해보자. 지은은 민재의 멘토가 되어 주었다. 그녀는 민재가 대학 입시와 공모전 준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짜주었다. 민재는 낮에는 도서관에서 건축학 서적을 파고들었고, 밤에는 지은의 원룸에서 스케치를 그렸다. 그의 손끝에서 교회의 새로운 모습이 하나씩 탄생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민재는 아직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공모전은 전문 건축가들이 참여하는 자리였다. 17살 소년이 끼어들 곳이 아니라는 시선이 따가웠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민재는 어느 날 밤, 지은에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묻어 있었다. 지은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민재야. 네가 지금까지 겪은 걸 생각해봐. 넌 이미 충분히 강해.
이건 그냥 내가 세상에 보여줄 첫걸음이야. 민재는 공모전 준비에 몰두했다. 그는 교회의 기존 구조를 분석하고 현대적이면서도 따뜻한 느낌의 디자인을 구상했다. 그의 스케치에는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 사람들이 서로를 포용하며 기도하는 공간이 담겨 있었다. 민재는 그 교회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열린 공간이 되기를 바랐다. 그러던 중 민재는 우연히 공모전을 주최하는 건축 사무소의 대표 최윤호를 만났다. 윤호는 30대 후반의 건축가로 열정적이고 개방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민재의 스케치를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거 네가 그린 거야? 윤호가 물었다. 그의 눈에는 호기심이 가득했다. 민재는 긴장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그냥 취미로요. 윤호는 웃으며 말했다. 취미로 이 정도면 넌 이미 프로야. 공모전에 내볼 생각 없어. 민재는 망설였다. 그는 자신의 나이와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윤호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나이 따윈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이 건물에 담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는 거지. 그 말은 민재의 가슴을 울렸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이 겪은 아픔과 희망을 이 교회 디자인에 담고 싶었다. 민재는 윤호의 도움을 받아 공모전 제출을 준비했다. 윤호는 민재에게 기본적인 건축 소프트웨어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고, 그의 스케치를 디지털 도면으로 바꾸는 작업을 도왔다. 민재는 밤을 새워가며 작업했다. 그의 방은 종이와 연필, 컴퓨터 화면으로 가득 찼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이 민재에게 뜻밖의 소식을 전했다. 민재야, 목사님이 너에 대해 물어보셨어. 민재의 표정이 굳어졌다. 석현 목사. 예? 지은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분이 내가 어디 있는지, 잘 지내는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았어. 민재는 코웃음을 쳤다. 이제 와서 날 비 속에 내쫓은 게 그 사람인데. 지은은 한숨을 쉬었다. 나도 알아. 하지만 사람도 변할 수 있잖아. 적어도 네가 잘 지내고 있다는 걸 알면 좋을 것 같아.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석현을 용서할 마음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의문이 생겼다. 왜 이제 와서 자신을 찾는 걸까? 공모전 마감일이 다가왔다. 민재는 최종 도면을 완성하고 자신의 디자인 철학을 담은 에세이를 작성했다. 그는 에세이에 이렇게 썼다. 저는 이 교회를 모든 이에게 열린 공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나이, 성별, 성적 지향에 상관없이 누구나 환영받는 곳.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윤호는 그의 에세이를 읽고 감탄했다. 민재야, 이건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야. 이건 내 마음이야. 민재는 미소를 지었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세상에 뭔가를 남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느꼈다. 공모전 결과 발표 날. 민재는 긴장한 채로 윤호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윤호는 민재를 다독이며 말했다. 결과가 어떻든 넌 최선을 다했어.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민재에게는 그저 최선을 다했다는 말로 만족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 공모전은 그의 꿈의 첫걸음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자신이 버림받았던 그 교회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다. 결과는 놀라웠다. 민재의 디자인이 최종 후보 3위에 올랐다. 전문 건축가들 사이에서 17살 소년의 작업이 주목받은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다. 윤호는 민재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이제 시작이야? 민재야. 하지만 기쁨도 잠시. 민재는 곧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공모전 주최 측은 그의 나이와 경력 부족을 이유로 최종 선정을 망설였다. 너무 어리다. 실제 시공 경험이 없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민재는 좌절했다. 내가 너무 앞서갔나. 민재는 윤호에게 물었다. 윤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건 내가 아직 세상에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야. 세상이 너 같은 사람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거지. 민재는 공모전에서의 성취를 발판 사마대학 입시를 준비했다. 그는 건축학을 공부하기 위해 서울의 명문대에 지원했다. 지은과 윤호의 도움으로 그는 포트폴리오를 준비했고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자기소개서를 썼다. 입시 과정은 험난했다. 민재는 여전히 가족의 지원 없이 홀로 싸워야 했다. 그의 부모는 그가 집을 떠난 이후 연락을 끊었다. 하지만 민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며 공부했고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모았다. 그러던 중 민재는 우연히 또 다른 사람을 만났다. 그의 이름은 태준이었다. 21살의 대학생으로 민재가 자주 가던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었다. 태준은 민재의 조용한 성격 뒤에 숨은 열정을 알아보았다. 너 무슨 꿈이 있어? 어느 날 태준이 민재에게 물었다. 민재는 망설이다 대답했다. 건축가. 되고 싶어.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싶어. 태준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멋지다. 나도 꿈이 있어. 언젠가 내 음악을 세상에 들려주고 싶어. 민재는 태준의 말에 끌렸다. 태준은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의 성적 지향을 숨기지 않았고 세상의 편견에도 당당했다. 민재는 태준을 보며 자신도 언젠가 그렇게 당당해질 수 있을지 상상했다. 태준과의 만남은 민재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다. 태준은 민재가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데 도움을 주었다. 너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마. 내가 누굴 사랑하든 그건 너의 일부야. 태준의 말은 민재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민재는 태준과 점점 가까워졌다. 둘은 함께 서울의 거리를 걷고 한강공원에서 밤을 보내며 이야기를 나눴다. 태준은 민재에게 자신의 음악을 들려주었고
민재는 태준에게 자신의 스케치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행복한 순간도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민재는 태준이 다른 사람과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다. 그의 가슴은 질투와 불안으로 가득 찼다. 내가 태준이한테 너무 기대한 걸까? 민재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날 밤, 민재는 태준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다. 나 너 좋아해. 근데 내가 너한테 맞는 사람인지 모르겠어. 태준은 민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재야, 나도 너 좋아해. 하지만 우리 둘 다 아직 갈 길이 멀잖아. 천천히 가자. 민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태준의 말은 그를 위로했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다. 민재는 대학 입시에 합격했다. 서울의 명문대 건축학과에 입학한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대학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다. 그는 동급생들 사이에서 너무 어린 신입생으로 주목받았고 그의 과거를 아는 몇몇은 그를 멀리했다. 저번에 교회에서 쫓겨났던 애 아니야. 누군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민재의 귀에 들어왔다. 그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다. 내가 증명할 거야. 내가 누구인지. 민재는 학업에 몰두했다. 그는 밤늦게까지 도서관에 남아 설계 도면을 그리고 건축 이론을 공부했다. 그의 노력은 교수들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그의 지도교수인 박 교수님은 민재의 재능을 높이 샀다. 민재, 너는 단순히 건물을 설계하는 게 아니야. 네가 만드는 건 사람들의 삶을 담는 공간이야. 박 교수의 말은 민재에게 큰 힘이 되었다. 한편 태준과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다. 둘은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함께 성장했다. 태준은 민재의 건축 작업을 보며 감탄했고 민재는 태준의 음악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태준의 자유로운 성격은 때로 민재를 불안하게 했다. 태준은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는 반면 민재는 여전히 자신의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데 망설였다. 태준아, 너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신경 안 써. 민재가 물었다. 태준은 웃으며 대답했다. 신경 쓰지. 근데 그걸로 나를 멈추게 할 순 없어. 민재야, 너도 언젠가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될 거야. 민재는 태준의 말에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세상에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다. 그러던 중 민재는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그가 공모전에 제출했던 교회 리모델링 프로젝트가 재검토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윤호가 전화로 알려주었다. 민재야, 내 디자인이 다시 주목받고 있어. 이번엔 진짜 기회가 올지도 몰라. 민재는 가슴이 뛰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다. 그 교회는 여전히 석현 목사가 운영하는 곳이었다. 민재는 그를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에 몸이 굳었다. 내가 그 사람을 다시 볼 수 있을까? 민재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윤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민재야. 이건 내가 그를 용서하기 위한 게 아니야. 이건 내가 너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거야.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다시 스케치북을 펼쳤다. 이번엔 더 대담한 아이디어를 추가했다. 그는 교회의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이가 환영받는 곳. 민재는 윤호와 함께 공모전 재심사를 준비했다. 그는 자신의 디자인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었고 새로운 기술을 적용했다. 그의 도면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의 메시지였다. 모두를 위한 교회. 하지만 재심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나타났다. 석현 목사가 공모전 심사위원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민재는 분노와 좌절로 가득 찼다. 그 사람이 아직도 날 막으려는 거야. 윤호는 민재를 진정시키며 말했다. 그가 뭐라고 하든 내 디자인은 너의 힘이야. 그걸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 민재는 이를 악물었다. 그는 석현 목사에게 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공모전 재심사 날. 민재는 심사장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도면과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들려 있었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자신을 다잡았다. 이건 내 기회야. 심사장 안으로 들어서자. 민재는 익숙한 얼굴을 보았다. 석현 목사였다. 그는 심사위원으로 앉아 있었고 민재를 보자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민재는 그의 시선을 느꼈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는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갔다. 민재는 자신의 디자인을 발표했다. 그는 교회의 새로운 비전을 설명하며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이곳은 상처받은 이들이 치유받고 소외된 이들이 받아들여지는 곳이어야 합니다. 민재의 말에 심사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석현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발표가 끝난 후 석현이 입을 열었다. 민재. 내가 이렇게까지 올 줄은 몰랐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어딘가 흔들리는 듯했다. 하지만 내가 말하는 포용, 그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수도 있어. 민재는 이를 악물었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사람을 내쫓는 거라면?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방 안은 조용해졌다. 심사위원들은 민재와 석현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석현은 잠시 말을 잃었지만 곧 고개를 숙였다. 발표 후 민재는 심사 결과를 기다리며 태준과 함께 한강공원에 앉아 있었다. 태준은 민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넌 정말 대단했어. 네가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용기가 생겼어. 민재는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태준아. 네가 곁에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그 순간 민재의 전화가 울렸다. 윤호였다. 민재야.
축하해. 내 디자인이 선정됐어. 민재는 믿을 수 없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태주는 민재를 끌어안으며 웃었다. 봤지? 넌 해냈어. 민재의 디자인은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다. 그는 교회 리모델링 프로젝트의 주 설계자로 임명되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는 석현 목사와 다시 마주해야 했다. 석현은 민재에게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요청했다. 민재는 망설였지만 결국 만남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교회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석현은 예전보다 초췌해 보였다. 민재야, 내가 잘못했어. 석현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때 널 내쫓은 건 내 두려움 때문이었어. 민재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석현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왜 이제 와서 사과하는 거죠? 제가 성공했으니까요. 석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가 발표하는 걸 보고 네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게 됐어. 그리고 내가 틀렸다는 것도. 민재는 복잡한 심경으로 석현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분노했지만 석현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재는 석현과의 만남 후 많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용서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정말로 석현을 용서할 수 있는지 고민했다. 태주는 민재에게 말했다. 용서는 너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를 용서한다고 해서 네가 아팠던 걸 잊는 건 아니야.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직 완전히 용서할 준비는 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자신의 길을 가는데 석현이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교회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되었다. 민재는 현장에서 윤호와 함께 작업하며 자신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갔다. 그는 매일 아침 공사 현장에 나가 작업자들과 소통하고 도면을 수정하며 완벽을 기했다. 공사 현장은 활기찼다. 민재의 디자인은 단순히 아름다운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공간이었다.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에는 다양한 색깔이 어우러져 햇빛 아래 반짝였고 예배당은 따뜻한 조명으로 가득했다. 민재는 매일 밤 공사가 끝난 후 혼자 교회 안에 앉아 있었다. 그는 이곳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자신의 아픔과 희망이 담긴 공간임을 느꼈다. 한편 석현 목사는 공사 현장을 자주 방문했다. 그는 민재와 거리를 두려 했지만 그의 눈에는 점점 더 존경의 빛이 담겼다. 어느 날 석현은 민재에게 다가가 말했다. 민재야, 이 교회 정말 아름답다. 네가 만든 이곳은 나 같은 사람도 다시 생각하게 해. 민재는 그의 말을 듣고 잠시 멈췄다. 그는 여전히 석현을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지만 그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음을 느꼈다. 민재는 태준과 함께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태준은 민재의 작업을 보며 감탄했다. 민재야, 이건 그냥 건물이 아니야. 이건 내 마음이야. 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태준의 손을 잡았다. 너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둘은 교회 안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민재는 태준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다. 언젠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지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 이 교회가 그 시작이야. 태준은 민재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넌 이미 그걸 하고 있어. 공사가 마무리될 무렵 민재는 지역 주민들을 초대해 교회 오픈 행사를 준비했다. 그는 이 교회가 단순히 신앙의 장소가 아니라 지역 사회의 중심이 되기를 바랐다. 행사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 중에는 지은과 윤호도 있었다. 지은은 민재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민재야,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윤호는 웃으며 말했다. 이제 넌 진짜 건축가야. 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이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았다. 교회 오픈 행사날 민재는 예배당 중앙에 서 있었다.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그는 군중 속에서 태준, 지은, 윤호의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멀리 석현 목사가 조용히 서 있는 모습도 보았다. 민재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이 교회는 저에게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이곳은 상처받은 이들이 치유되고 소외된 이들이 받아들여지는 곳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모두를 위한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군중은 박수를 보냈다. 민재는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이 꿈꿔왔던 공간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았다. 행사가 끝난 후 석현이 민재에게 다가왔다. 민재야,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민재는 석현을 바라보았다. 그의 가슴에는 여전히 아픔이 남아 있었지만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목사님, 이 교회는 저를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위한 거예요. 석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그는 민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너는 나보다 훨씬 큰 사람이다. 그날 밤 민재와 태준은 한강공원에 앉아 있었다. 민재는 태준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나 이제 두렵지 않아.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뭘 사랑하는지. 태준은 민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게 바로 너야. 민재야. 그리고 난 그런 너를 사랑해. 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태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세상에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수년 후, 민재는 한국을 대표하는 건축가가 되었다. 그의 교회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졌고, 많은 이들이 그곳에서 위로와 희망을 찾았다. 그는 태준과 함께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했다. 민재는 자신의 첫 교회 프로젝트를 떠올릴 때마다 미소를 지었다. 그는 비 내리는 그 밤, 자신이 잃은 모든 것을 되찾았다. 그리고 그 이상을 이루었다. 그의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과 포용의 상징이었다. 그리고 민재는 그 상징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갔다.